31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어요. 우리 수정하는 이유가 뭐죠? 네, 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 환입이나 착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증가, 요런 건데,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잘못했을 때는요, 쓰는 방법이 이제 서류에 잘못했을 때 쓰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빨간색으로 쓰거나 아니면 금액에다가 뭐를 넣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하거나. 근데 솔직히 이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쓰는 거. 왜 그러냐면 요즘엔 그런 일은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거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빨간색으로 해갖고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가 프린터기가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옛날 프린터 중에서 무슨 색만 나와요? 검정색만.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내든 무슨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정색으로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요거기는 해요. 마이너스로 써주는 거. 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게 이렇게 가로 쓰는 것도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기는 해요. 근데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로는 그냥 가로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엑셀에도 보시면 음수 표시하는 방법에 마이너스 있고 빨간색 있고 양가로 있어요. 실제 프로그램에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엑셀이 여기구나. 엑셀에서 뭐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여기 셀서식에 보시면 여기 숫자에 여기 빨간색도 있고 여기 뭐도 있어요? 가로도 있어요. 가로도 마이너스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쓰진 않아요. 많이 안 쓰는 거는 안 쓰는 게 어때요? 좋아요. 왜냐면 열심히 해갖고 보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 갔냐? 수정을 하실 때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 그 날짜로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여긴 그 날짜로 해서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잠깐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면요 무슨 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몇 년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하다? 1년. 근데 옛날 거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언제 거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옛날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세인데 처음에 과세로 발행했다가 영세로 변경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처음부터 영세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이거 되게 짜증나는 얘기인데 실무에서 이런 거 생기면 되게 짜증나요. 우리가 영세가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뭐요?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얘 때문에 그래요.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까지 갖고 오면요 영세로 다시 재발행해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거래처 엿먹이려고 내국 신용장을 받아놨는데 아직 안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갖다 주는 거예요? 신고 당일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시 재발행해 줘야 되죠. 그리고 세금 신고 다 해놨는데 그 신고 뭐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막말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잘못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바꾼 거긴 했겠지만 과거에는 20일 이내였거든요. 그러면 며칠의 시간이 있었죠? 5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신고하고 뭐 마지막 날에 크게 잘못될 게 없는데 지금은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 그러니까 결론은
세금 신고할 때까지 갖고 오면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날 짜증 아닌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가야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세금계산서는요 누구 받는 거죠? 네, 업자들끼리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니까 세금계산서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택시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노점행산 무인판매기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전력을 실지로 뭐하는 사람이요? 소비하는 사람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공급받는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받는 자요? 공급받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받는 자의 번호가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근데 우리 집으로 날라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는 여기 공급받는 자가 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영수증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업자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뭘로만 처리가 가능하다? 영수증 처리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그런 회사 거의 없는데 회사 들어가 봤더니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급받는 자의 번호가 없네. 그러면은 한전에 전화하셔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세금계산서로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서류 뭐뭐뭐뭐 보내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 소매업은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를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소매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뭐하다? 가능하다. 아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요구해도 발행해 줄 수가 없죠. 여기에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뭐란 얘기예요? 사업자란 얘기예요. 왜냐면 개인은 발행해 달라고 해도 뭐가 없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요런 데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목욕탕이나 미용업 요런 쪽들은 소비자가 가요? 회사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주 안 돼요.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근데 직매장 반출, 요 직매장 반출이 판매 목적 뭐예요? 타사업장 반출. 요것만 뭐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라고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직매장 반출은 발급.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 내용이에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317페이지. 신용카드 매출정표. 혹시 거기 바뀌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게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제가 못 고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 보시면 1.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네, 1.3%. 그 다음에 몇 억 이하요? 10억 이하. 그래서 10억 이하고 1.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얼마 한도예요? 예,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우리 법을 만드신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카드였어요, 현금이었어요? 현금이었죠. 현금으로 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었을까요? 못 걷었을까요? 못 걷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뭐 했으니까? 숨겼으니까. 뭘로 받아서 숨긴 거죠? 현금 받아서. 근데 카드를 만들었더니 어머, 세금을 걷는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못 속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뭐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느끼세요. 뭐를 느끼냐면은 과거보다 뭐 당연히 인건비나 이런 것도 올랐지만 세금 내는 금액도 뭐 했어요?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금액은 오른 게 아니고, 예, 뭐 세율도 올라긴 했지만 과거에는 뭐 했어요? 장난친 거죠. 그래서 그 장난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쳐줬잖아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녀봤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뭘 하든 정상적으로, 예, 100% 정직하게 하면요 망해요. 그래서 약간 편법도 써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신고를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 가보시면 물건 살 때 현금으로 하면 깎아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원래 불법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꼭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는 안 돼요? 영수증 안 돼. 현금 영수증 못 끊어줘. 이런 얘기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줬으면 뭐를 받아야 되죠? 원칙은? 현금 영수증 요청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깎아줄 테니까 그런 거 발행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깎아준다고 해서 깎아주고 영수증 안 받는 게 맞아요? 카드로 결제하고 돈 더 내고, 예, 오는 게 맞아요? 예, 깎아주는 게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맞다라 그래요? 예, 후자가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로 가야 돼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요것도 봐주세요. 1.3%에 얼마까지요? 1,000만.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몇 년간 보관할 것? 5년. 네, 5년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또 쭉 넘어오셔서 저기 교재는 334페이지. 그래서 334페이지 보시면 매출세액의 계산인데 거기 첫 번째로 보시면은 대손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무슨 세액공제요? 대손세액공제. 대손의 뜻, 네, 못 받는 돈. 그래서 대손은 못 받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너 돈 못 받았어? 그러면 못 빼줄게. 세금 빼줄게. 그래서 당연히 빼줘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낸다, 남의 돈으로 낸다?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았는데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세액공제액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10분의 10. 110분의 10 나오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공급 대가가 11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모일 때요. 포함은 110분의 몇이라고요? 10. 그래서 110분의 10이라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뭐한 금액이구나? 네, 포함한 금액이구나. 라고 연결이 되셔야 공부하기가 어때요? 편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대손사유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라고 있어요. 소멸시효라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기간.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외상값은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갯돈이 5년이에요. 갯돈 들고 도망가면 5년만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5년만 잠수 타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은 4년 11개월 됐을 때 전화를 받더니 내 돈 내놔 그랬더니 배째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아예 뭐 하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네. 아니면 다음에 줄게 이러면 그 순간부터 다시 5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하기가 일반적이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법에서 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갯돈이 왜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해외로 도망가면은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가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5년만 도망 다니면 된대.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해외로 도망가요. 근데 문제는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 후에 들어왔어. 그러면 입국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치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은 뭐 할 수 없다?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이었나?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한번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 줄 알고 자수를 한 거죠. 근데 봤더니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뭐 했어요? 안 지났어. 그래도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살인 관련돼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뭐 하자? 없애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잡자. 왜냐면 미래에 또 잡을 수 있는 게 계속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못 잡았지만 지금은 잡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생계획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요거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뭐 파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못 받죠? 돈 못 받아요. 법적으로. 왜냐면은 이건 이제 법적으로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줄 수 있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상대방이 법원 가서 파산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해요. 왜냐면 그거 하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저희 시험에 안 나오고요. 5번 잘 봐두세요. 5번 제일 잘 나와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나 뭐요? 수표. 그래서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러면은 요거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요, 요 6개월 동안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려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근데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대손 처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돈 잘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돈 잘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면 돈 받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사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든지 다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잖아요. 예. 장점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외상이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 터지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만능이 아니에요. 예. 카드 연체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대요? 줄어들고 있대요? 늘어나고 있대요, 현재. 근데 그런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연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늘어날 겁니다. 이미 시작했고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드 연체율 올라가고 있고요. 담보대출 이자 연체율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덜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딴 거는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 빼놓고 다 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월급은 똑같아. 근데 나가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나. 그러면 연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체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시면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회수기일로부터 요거는 몇 년이 경과해야 돼요? 2년. 중소기업은 2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도 봐두세요. 요거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8번은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은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인데 채권가액이 얼마요? 30만원 이하. 요거를 일명 소액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금액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3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개인한테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30만원 빌려보십시오. 가족 말고. 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는 사람한테 30만원 빌려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죠? 10만원도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30만원이면 셉니다. 네. 누가 친구가 전화 와갖고 야 30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일단 내 통장에 30이 있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있더라도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해요? 안 해요? 하죠. 솔직히 3만원이면 그냥 빌려주죠. 근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30만원은 큰 돈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30만원이 큰 돈이야.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맞잖아요. 뭐 300, 3000이면 이해를 해도. 근데 이런 금액을 몇 개월이 넘도록 안 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돈은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왜냐면 30만원도 안 되는 돈. 만약에 진짜 5만원이야. 거래처에서 5만원 받아야 되는데 5만원을 6개월이 넘도록 뭐예요? 안 줘. 그러면 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회사들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영업부 놀러 갔다가 영업부 뭐 7건 있어갖고 갔는데 거기에 엑셀 창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봤죠? 봤더니 거기가 그게 뭐가 띄워져 있었냐면 블랙리스트. 거기에 써 있어요, 진짜. 5,000원 갖고 찐따짓한. 그러니까 만약에 줘야 되는 금액이 10만 5천원이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5천원 받아야 되잖아요. 10만 원만 줄게. 5천원 뭐 해줘요? 깎아줘. 이렇게 찐따짓 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두 업체가 아니고 한 2개 화면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개 업체 정도. 몇 개만 읽어봤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본 거라. 대놓고 본 건 아니고. 거기 뭐 별의별만 다 써 있어요. 뭐 얼마 때문에 그렇게 된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짓말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그때 처음 봤죠. 이게 블랙리스트구나. 그래서 블랙리스트인 회사들은 현금으로 줘야만 거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이나 최소 신용카드. 외상은 절대 안 돼. 왜냐면 그런 회사들한테는 외상대금 받기가 어때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몇 번은 쉬워요? 2번은 쉬워요. 뭐든지 다 그래요. 진짜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하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도 똑같아요. 자격증도 똑같습니다. 자격증도 이게 흐름이 중요해요. 한 번 따면은 그 다음 공부가 잘 되는데 한 번 떨어지면 다음 공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괴물이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번에 몇 년까지 된다고요? 10년. 근데 우리 영수증 보관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5년이지만 나중에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개에 두 개씩 늘리고 있는 작업 중이더라고요. 국가에서. 그 다음에 거기 공제신청 보시면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확정신고만 돼요. 무슨 신고만 된다고요? 확정신고. 그래서 이건 예정신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실기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43페이지로 오세요. 자, 343페이지 보시면 매출이 그 매입이에요. 아까 봤었던 건 매출이고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 그래서 공제되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제되는 거 많은 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많은 걸 봐야 돼요? 적은 걸 봐야 돼요? 적은 거.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불공. 원래 불공 종류가 우리가 외운 거보다 많은데 시험은 주로 우리가 뭐 한 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외운 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용업용 뭐요? 소용, 승용차. 몇 cc는 괜찮다? 1000cc.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차 많이 타래요?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 8인승까지를 승용차로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계산서. 왜냐면 아까 토지의 매매가 뭐라 그랬죠? 면세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는 거는 면세다 라고 이어지시면 돼요. 네. 접대비하고 면세하고 같이 섞이면 그냥 면세예요. 네. 왜냐면 불공의 핵심은 요게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계산서가 면세. 네, 그냥 계산서 무조건 면세예요. 거기에 뭐 접대비가 나오든 승용차가 나오든 그냥 면세예요. 계산서가 나오면. 근데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없는 불공은 아직 이해 못하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된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제가 이거 쓸 때 요거 강조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돼요. 왜냐면 그런 문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은 기계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접대비만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라고 신호를 줘요? 불공이야. 불공 처리해. 근데 나중에 다 봤더니 면세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내가 넘기냐 못 넘기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이 수업을 1, 2년 했으면 그런 데이터가 없을 텐데 제가 지금 이 수업만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간혹가다 제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요맘때쯤 되면 요거 얘기할 때가 됐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예정신고 누락이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이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쯤에 이제 그 따로 또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파트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한두 개 봐갖고는요, 감도 안 잡혀요. 3일 풀 거거든요. 3일 동안 풀면 답을 아는 게 아니고 감 잡아요. 감 잡는데 3일 걸려요.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한 3일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것도 실기 문제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인데 수령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령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매입과 관련된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영수증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팔았다, 샀다? 네, 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여기 옆에 써 있죠? 무슨 세액이라고요? 매입세액인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만 들어요.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등록은 나중에 해볼 거고요. 거기 밑에 346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초부터 해서 동양고속까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가 카과나 현과인 것 같으면 동그라미, 카과 현과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요? X.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따로 연습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카과나 현과가 될 것 같으면 뭐 하시라고요? 동그라미. 왜냐면 얘는 카과나 현과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과나 현과가 아니면 X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향초는 X예요. 왜 X냐면 거래처. 거래처면 접대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의 카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원은 돼요. 초원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박진헤어샵은 X예요. 왜 그러냐면 미용실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카드로 긁어도 카드 공제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장수탕, 네, 목욕탕 있죠? 목욕탕도 X예요. 왜냐면 목욕탕도 똑같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X. 여기도 면제입니다. 장수탕도. 그 다음에 KG마트는 돼요. 네, 되고. 그 다음에 허웅역 변호사 있죠? 네, 요 분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요 분은 매입의 과세예요. 카과나 현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겹칠 때 있어요. 신용카드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 겹치면 무조건 1순위는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겹치는 거잖아요. 카드로도 했고 뭘로도 했죠? 세금계산서도 했죠. 그러면 누가 1순위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카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과세로 처리하셔야 돼요. 겹칠 때에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알파문구. 알파문구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거기 밑에 보세요.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 네, 4,800. 그러면 간이과세주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래서 알파문구도 X. 변호사도 X. 동양보석. 네. 동양보석은 왜 안 되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왜 안 되냐면 여객 운송업 중에서 누구만?
전세버스만 세경장에서 발행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세경장에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입력은 대빵 쉽거든요. 입력은 쉬운데 구별이 헷갈려요. 이 문제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연습할 게 OX 연습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가 넣을 건지 말 건지 구별하는 게 거의 반 이상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또 연습을 할 겁니다. 미용실하고 목욕탕은 카드 면세예요? 카드 면세가 아니고요. 그냥 세금 계산서 발행 면제 없죠. 아, 네. 네, 면세 아니에요. 과세예요. 거기도. 세금은 내는데 우리 그 매입하는 사람은 공제는 못 받아요. 왜냐면 면제 업종이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347페이지에 있어요. 의제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가짜인데 뭘로 인정한다? 진짜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분들은 살 때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요. 근데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대로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은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표기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내게끔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망해요. 네, 사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세금도 내되 내가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 만큼은 갖고 가야 되는데 세금만 왕창 내. 그러면 사업하다 뭐예요? 망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해. 이런 거는 국가에서 원하는 게 아니죠. 네. 솔직히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왜냐면 지원금으로만 살게끔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다 뭔가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저기 3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율도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외웁니다. 그래서 원칙은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몇이요?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몇이요?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거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끔 해놔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살 때도 면세고 팔 때도 면세면 상관이 없어요. 안 빼주고 안 내면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안 빼주고 내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들보다 뭐를 많이 낼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그래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생긴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농어민은 누구만 된다고요? 제조업.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적어드리면 항상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제가 깜빡하고 현금영수증 안 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라고 적어드리면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뭐하다? 똑같다. 교재도 똑같아요. 교재에도 신용카드만 나와 있고 현금영수증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도 요거 나중에 아니죠. 언제냐? 저기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때 요거 추가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는 딴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요, 이거는 업종은 없어요. 어떤 업종이 된다는 없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인 삼겹살집을 해요. 뭐를 한다고요? 삼겹살. 그러면 삼겹살집 가면은 삼겹살 먹죠. 삼겹살 면세예요. 네. 그 다음에 야채 먹죠. 야채도 뭐예요? 면세예요. 밥 먹죠. 쌀도 면세예요. 반찬 먹죠. 반찬도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야채 갖고 하잖아요. 채소류로. 그런 거 대부분 뭐예요? 면세예요. 근데 얘를 가공을 해서 팔면 뭐가 되죠? 과세가 돼요. 그래서 요런 업종들. 아니면은 뭐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화장품. 화장품에도 보면 뭐 쌀도 들어가고 알로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면세예요. 근데 화장품 팔 때는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요런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도가 있어요. 근데 한도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도와줍니다. 근데 한도가 왜 생겼냐면 이게 혜택을 주려고 만들려고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공제를 더 받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는 이런 거 냅둬야 돼요? 냅두면 안 돼요? 냅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도를 만듦으로 해서 다 해주진 않겠다. 근데 이 한도가요, 원래 생각한 것보다 1년 늦게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도 만들 겁니다 라고 발표할 때가 그 다음 연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회의원들이 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년에 뭐 있죠? 총선이 있죠. 그러면 올해 뭐뭐뭐 바꿀 겁니다 라고 하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명서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네 바꿔봐. 너네 안 찍어주고 쟤네 찍을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 받는 기초노령연금 있죠? 이것도 원래 정해진 날짜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돈이 없어서 2달인가 3달 후부터 드릴게요. 좀 늦출게요.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 연합회에서 성명서 냈어요. 그래, 늦게 줘. 그럼 너네 뭐 할 거예요? 안 찍을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후다다다닥 해갖고 정해진 날짜에 주는 걸로 법을 뭐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후두루 냅두루 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총선 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해줘. 안 해줘? 그럼 뭐 할 거야? 너네 안 찍을 거야. 그러면은 하려고 액션이라도 취합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총칼 아니잖아요. 뭐예요? 도장이에요. 네. 우리 투표하러 들어가면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을 가장 무서워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슬슬 나올 겁니다. 갑자기 어디에 출동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시장에 와서 뭐 처먹어요? 순댓국 처먹겠죠 또. 네. 그리고 조기축구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기웃도 안 하던 놈들이 슬슬 기어 나와요. 그리고 맨날 와서 적어주고 갑니다. 명함하고 악수하고 가요. 아니 올 거면은 뭐 음료수라도 한 통씩 들고 오든가. 근데 뭐 법에 걸린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그런 걸 안 갖고 오고 맨날 명함 주고 가더라고요. 평소엔 오지도 않아요. 그랬다 꼭 그럴 때가 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설렁탕이나 순댓국을 안 먹었으면 투표할 때도 뭐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죠. 뭐 이제 그런 거 먹는다 그래서 찍어주는 시대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잘 물어봐요. 그래도 요거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리고 면접 보러 가시면 이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요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큰 틀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갔을 때 뭐 물어볼지 솔직히 100%는 모르잖아요. 요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352페이지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있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하거나 이런 폐자원 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뭐 줘야 되죠? 혜택 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물상. 시험 문제 그래서 고물상 종종 나와요. 그래서 고물상에다 막 폐지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고철 갖다 주시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래서 중고품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일반 영수증.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주고받는 건 인정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걸 대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진 않지만 세금계산서로 준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10분의 10, 103분의 3이라고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110분의 10이 써 있어요. 그러면 110분의 10이 아닌 것만 몇 분의 몇으로 하면 돼요? 103분의 3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 시험은 99% 103분의 3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볼 때 수출용 중고자동차 회사로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무슨 업으로 나와요? 예, 제조업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무조건 103분의 몇이에요? 3.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볼게요.